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일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죠? 톰플러스 프린이다.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게 리뷰하기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이 뭐 같은 백신 프로그램 때문에 측정 데이터가 몇 번 날아가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까먹었을 여러분들 위해서 F717의 언박싱은 여기 카드 열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톰플러스 프리 리뷰편 시작합니다. 요즘 코드리스 이어폰이라고 하는 선이 없는 이어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애플의 에어팟이 있고 삼성의 아이콘 X도 있고 그리고 이 톰플러스 프리도 코드리스 이어폰이죠. 리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엄밀하게 말해서 톰플러스 프리의 컨셉은 에어팟이나 아이콘 X하고는 조금 달라요. 에어팟이나 아이콘 X는 스마트 디바이스라 보거나 혹은 그에 근접한 그런 과도기적 제품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전혀 아니에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센서의 부재예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토 센서, 근접 센서 이런 네 가지 센서를 활용해서 iOS가 굉장히 긴밀하게 작동하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시리를 부른다거나 케이스를 아이폰 근처에 대고 열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어폰 탈착에 따라서 자동으로 재생과 정지가 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삼성은 더 나아가서 심박 센서를 탑재해서 피트니스 용도로까지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톰플러스 프리는 더도 말고 그냥 선이 없는 톰플러스예요. 왜냐고요? 센서가 없거든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분명히 기존의 이어폰들과 궤를 달리한 제품인 건 맞아요. 기존 이어폰에 추가로 뭐 집적 회로라든가 통신 관련 그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만들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렵다는 거지 소리 멀쩡하게 내는 것까지는 중소기업도 해낼 수 있거든요. 톰플러스 프리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선 자른 톰플러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에어팟은 단순히 선 자른 톰플러스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기존의 코드리스 이어폰들과 외관상 다른 점을 보자면 역시 이 넥밴드를 쓸 수 있겠네요. 처음엔 도대체 이걸 무슨 약을 하셨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싶을 정도인데 쓰다 보니까 뭐 꽤 편한 점도 있고 나름대로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팟이나 아이콘 X처럼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어폰을 착용하기 위한 동선이 좀 길죠. 케이스를 꺼내고 열고 끼고 닫고 집어넣고 반면에 목에 걸고 있으면 그래 뭐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약간 좀 아저씨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게다가 넥밴드는 단순한 배터리팩이 아니고 이렇게 이어폰 본체가 넥밴드에 껴져 있으면 알람이 왔을 때 넥밴드에 내장된 그런 진동 모터를 울려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넥밴드는 생각 없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게 완전 편해가지고 딴 회사도 당장 따라 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먼저 이어폰은 넥밴드에 뭐 자석이 아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뺄 때는 여기 양쪽에 버튼을 눌러야 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한 손만 가지고도 충분히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시 끼울 때요.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한 손만 가지고 이어폰을 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하기 전에 이렇게 딱 떨어뜨려 가지고 유닛이 먼저 고장나거나 없어질 것만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외관부터 보자면 에어팟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워요. 100번 양보해서 뭐 그래 뭐 넥밴드는 뭐 그 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닛 쪽은 굉장히 별로예요. 일단 마감이 전체적으로 구려요. 유닛에 이렇게 앞뒤 색깔이 안 맞는 것도 한몫하고요. 물론 마감 구린 건 삼성 아이콘 X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걔는 절반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22만 원으로 잡았으면 사실상 경쟁적인 에어팟보단 좋아야죠. 안 그래요? 에어팟은 따져봅시다. 뭐 에어팟은 애플 프라이스에 코리아 패치를 하고도 센서 4개 받고 iOS가 긴밀하게 작동하는 그런 마감 좋고 이쁜 스마트 디바이스인데 22만 원인데 센서 하나 없는 마감 구린 톰플러스가 22만 원이라뇨. 그리고 외관상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데 도대체 왜 때문에 L 표시가 빨간색이죠? L을 빨간색으로 칠한 이어폰은 그냥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거 이어폰 업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오른쪽에 빨간색을 칠해두고 R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불문율이자 전통이자 거의 일반 상식 수준이에요. 아 뭐 그래 뭐 L이야 L로 시작한 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랙이나 블루의 두 번째 글자는 L을 따다가 쓰지만 R은 레드 하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실수 같지도 않은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뒤집어서 전면 잘 보면 빨간 왼쪽에만 마이크가 2개 달려있죠. 딱 보면 통화할 때 이렇게 마이크 달린 쪽을 빼서 입에 가져다 대고 다른 한쪽을 이렇게 이어폰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리도 마이크 달린 쪽 한쪽에서만 납니다. 이 다른 한쪽은 양쪽이 전부 페어링이 되어 있어도 이쪽에서 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매우 조용한 장소나 혹은 시끄러운 장소에서 통화를 해야 된다 하면 한쪽 이어폰을 이렇게 딱 빼서 입에 가져다 대고 이렇게 소근소근 하거나 혹은 큰 소리로 통화할 수 있는데 아이콘 X나 톰플러스 프리는 반대쪽 이어폰에서 아예 소리가 안 나니까 무슨 종이컵 전화기나 무전기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동시에 안 되는 거죠. 삼성이 그나마 더 나은 점은 한쪽을 충전 중일 때 다른 한쪽만 가지고도 통화 가능하게끔 양쪽 다 마이크를 달아놨는데
그거에 반해서 톤 플러스 프리는 한쪽에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아예 한쪽에만 있는 그게 바로 문제란 거죠. 그렇다고 마이크 성능이 좋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나름 좋은 맨주 마이크로폰 뭐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넣어서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했다는데 그거야 뭐 에어팟이나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이 들어있는 거고, 에어팟의 경우에는 뭐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한 쌍에다가 추가로 입가로 향하는 빈포인 마이크로폰을 한 쌍 써서 소음과 목소리를 더 잘 구분해서 잡아내죠. 에어팟이 양쪽에 4개의 마이크 쓸 때 톤 플러스 프리는 한쪽에만 2개의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도 에어팟에 비하면 굉장히 통화시 마이크 품질은 별로예요. 그리고 이어폰 전면을 보면은 버튼이 달려있죠. 이걸로 뭐 재생, 정지, 통화, 뭐 고개 앞뒤 이동 다 가능합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톤 플러스 프리는 이렇게 이어팁이 달려있는 커널형 이어폰이기 때문이죠. 이게 뭔 소리냐면 가끔 그런 경우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커널형 이어폰을 이렇게 딱 착용한 상태로 이어폰 하우징을 이렇게 탁 하고 치면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바뀌거든요. 그게 증폭이 되어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커널형이기 때문에 버튼 누를 때 딸깍딸깍한 소리가 증폭이 되어서 굉장히 심하게 거슬리는 데다가, 그렇다고 뭐 잘 눌리는 것도 아니라 이 누를 때 이렇게 고막을 압박해서 불쾌감을 만들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에어팟의 경우에는 아예 오픈형 이어폰이니까 해당 사항 자체가 없고, 삼성의 경우에는 터치패드를 써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했죠. 삼성이나 애플이 버튼 달 줄 몰라서 안 단 게 아니란 거예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생각을 덜한 게 보이는 거죠. 뭐 이어팁은 코드비트의 그런 산업 폐기물에 비하면 나름 괜찮은 거 넣어줬어요. 문제는 대자 사이즈가 없단 건데 사실 뭐 대자는 잘 안 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런 대단하신 배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착용감은 절대 편하다고 할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에어팟 착용감은 오픈형이니만큼 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오픈형 이어폰 중에서는 소리도 착용감도 착용 편차도 가장 좋게끔 설계했단 말이에요. 삼성의 경우에도 뭐 매우 편한 편은 아니지만 이어팁도 세 쌍을 주고 게다가 귓바퀴에 고정시키는 그런 윙팁도 크기별로 세 쌍을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노력했다는 이미지는 있는데 얘는 전혀 아니에요. 뭐 이 에어팟이 콩나물 소리 듣는 거 보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긴 부분이 이렇게 위를 가게 착용을 하는데 귀 구조상 귀 아랫부분이 더 얇거든요. 위를 보게 착용하면은 귓바퀴에 닿아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귀하고 닿는 이 유닛의 안쪽 부분을 뭐 깎아둔다거나 얇게 만들지도 않았고, 윙팁 같은 걸 넣어줘서 뭐 착용감을 좋게 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노즐을 조금 꺾어두긴 했는데 노즐 길이하고 각도 양쪽 다 애매해서 그닥 착용이 편하진 않아요. 전용 앱이 iOS, 안드로이드 양쪽으로 출시가 되어 있죠. EQ를 설정할 수 있더군요. 전 부스팅, 일반, 트릴 부스팅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하고 한 번 선택하면은 이어폰 내부에 저장된 형태라 앱이 없는 다른 기기 연결하더라도 설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소리로 보도록 하죠. 일단 앱에서 설정 가능한 이퀄라이저부터 보죠. 초록색인 노멀 모드를 기준으로 빨간 색깔 베이스 모드는 저음을 완전히 갔고 중고음만 조금 줄었죠. 파란 색깔 트래블 모드는 노멀 모드에 비해서 저음은 줄이고 고음을 늘린 걸 볼 수 있죠. 전체적인 소리를 보자면 이전 톤 플러스처럼 좋은 소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전 톤 플러스는 코드비트를 약간씩 개선한 형태였는데 반해서 톤 플러스 프리는 일반적인 코드비트보다도 좋지 못해요. 타겟과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이 중음에서 고음이 약간 이상해요. 특히 3kHz부터 9kHz 사이에 꽤나 큰 딥이 존재하는데 이게 배음을 억제해서 답답한 소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10kHz 근처에 꽤나 큰 피크가 있는데 대역 자체는 그렇게 거슬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딥이 있다가 갑자기 생기는 피크라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거슬리게 들릴 수 있어요. 소리는 어디까지나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어느 부분 너무 답답하고 어디는 너무 쏘고 그럴 수가 있단 거죠. 사람 목소리나 일반적인 악기의 배음은 조금 억제될 거고 하이햇과 같은 그런 챙챙거리는 금속성 소리는 조금 강조가 될 수 있어요. 기기의 왜곡률을 판단하는 THD를 보면 톤 플러스 프리의 THD는 상당히 좋지 못한 수준이에요. 애초에 보통 왜곡이 낮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아닌 왜곡에 취약한 BA 드라이버를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저역대 한에서는 1%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1%를 THD가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의 그런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좋은 값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에어팟과 비교하면 소리의 경향이 많이 다른 게 보이죠. 타겟을 보면 에어팟은 왼쪽에 낮은 저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데 반해서 톤 플러스를 보면은 저음은 어느 정도 비슷한데 중고음에서는 기준보다 양이 조금 적어요. 두 제품 직접 비교해보죠. 파란 부분을 보면 에어팟에 낮은 저음이 빠지는 거 볼 수 있죠. 이건 에어팟이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그런 구조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따라서 저음 부분에 한정하면은 톤 플러스가 더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실제 음악 감상에서 소리의 색깔을 결정하는 중고음의 경우를 보면 에어팟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어팟이 훨씬 더 평탄하고 타깃에 가깝죠.
반면에 톤 플러스는 중고매 양이 비교적 많이 적은 게 보이죠. 원래 에어팟과 같은 오픈형은 톤 플러스 프리와 같은 커널형하고 직접 비교하지 않아요. 오토바이와 자동차처럼 그런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소리 측면에서 오픈형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뷰하기 전에 뭐 이게 에어팟과 비교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기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톤 플러스가 커널형이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럴 거면 기능이라도 좋든가. 아까도 말했지만 LG가 만들어야 될 건 소리만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걸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3.5파에 연결하는 그런 아날로그 이어폰은 액세서리라고 부를 만한 그런 단순한 수동적인 단방향기기였지만 이거 블루투스나 그런 USB 같은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어폰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어서 양방향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애플하고 삼성은 그걸 알고 무선이기에 할 수 있던 일과 무선이기에 생기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제품을 만든 거죠. 삼성은 무선이니만큼 운동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박 센서를 탑재해서 피트니스 용도로 강화했고, 애플은 통화와 시리에 특화되도록 마이크 성능을 강화했고, 두 제품 모두 터치 센서를 사용하는 등 무선이기에 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했죠. 그런데 아직도 LG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단순히 선이 없는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폰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장 늦게 넘어간 시장이지만 그만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걸 이해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죠. 뭐 저번에 언더케이지에서 리뷰한 뭐 LG 리베라 무선 충전기 뭐 그런 거를 팔아먹고 싶은 거면 할 수 없는데, 나중에 가면 갤럭시 사는 사람은 삼성 무선 이어폰만 사고 아이폰 사는 사람은 에어팟만 사게 되는 날이 올 거란 거죠. 그때 되면 LG는 설 곳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애플하고 삼성 기기에 서드파티 제조업체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해야죠. 정리하자면 뭐 에어팟이나 삼성 아이콘 X에 비해서 뭐 기능적으로 처참한 데다 음질도 글쎄 싶을 정도예요. 물론 못 들어줄 수준이란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전체적인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선 상위권에 들만할 정도로 소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만큼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나쁜 게 문제긴 문제죠.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가지고 있는 뭐 끊김이라든가 잡다한 버그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기본기에 매우 충실한 이어폰인 건 사실이에요. 비교하면서 깠지만 삼성 아이콘 X 문제 많은 이어폰인 거 압니다. 기능성을 추구하다가 부족한 배터리도 잡다한 버그도 같이 따라온 이어폰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에어팟이란 상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에어팟이 한국에 수입이 안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에어팟은 톤 플러스 프리보다 뭐 디자인, 마감, 착용감, 음질, 통합 품질, 배터리 거의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기기잖아요. 뭐 기기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알면은 적어도 가격을 똑같이 내놔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게다가 톤 플러스 프리는 자사의 하이급 톤 플러스보다도 소리가 나쁜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코드리스에서 오는 장점을 잘 살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생각을 덜해서 불편하기만 하죠. 에어팟보다 나은 점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첫 번째는 뭐 넥밴드가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 케이스보다 편한 점이 존재하긴 해요. 게다가 케이스는 옵션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두 번째로 커널형이다 보니까 차음성에서는 오픈형인 에어팟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겠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톤 플러스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진짜 나는 넥밴드가 너무너무 좋다, 내 주변 사람도 넥밴드를 다 쓰는데 나 한번 그래도 코드리스터 써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하시면은 사시는 거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에어팟과 톤 플러스를 고민 중인데 뭘 사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거 톤 플러스라고 대답은 아예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LG 톤 플러스 프리 리뷰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언더케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